우리 면역력을 높여라. 마음 근육 다지기. 그러니까 네. 마음의 면역력을 오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신영철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이 몸의 면역력처럼 마음에도 면역력이 있는 건데 이게 마음의 근육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맷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 마음에도 맷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일종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행동이 돼요. 지금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10 정도만 불안하면 되는데 100이 불안한 경우가 있죠. 이건 병적인 불안이죠. 예.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불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불안은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이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일상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우리 불안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맷집을 좀 키워서 앞으로 몸과 마음이 더 큰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우리가 요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좀 짓눌려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오 박사님, 우리가 평소 몸은 그래도 생각하고 가꾸는데 마음은 잘 들여다보지를 않고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죠. 사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은 붙어 있고 어허.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마음이 안정되면 굉장히 장도 잘 움직여서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잠도 잘 오게 되고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또 우리는 수도 없는 위기를 다 겪어온 또 나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위기들을 잘 겪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맷집도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잘 해내면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뭐 이렇게 몇 분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벌써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예. 길어지면서 아유, 아침마당은 언제 예전으로 돌아가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똑같은 얘기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얘기들, 또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티버 통해서 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이니까요. 끝나고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지치고 힘든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상벽 선생님 댁에는 구순 넘으신 노모가 계시잖아요. 네, 네.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네. 일체 그 외출을 하시지 말라고만 지금 당부를 드렸는데 그 어딜 가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목욕탕을 가는데도 거기도 사람이 없고 이발소를 가는데도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거 언젠가 아침마당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옛날 기와 있잖아요. 고기와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에 제가 요새 빠져 있어요. 이거라도 붙들어 놓길 너무 잘했다. 취미 생활처럼 예. 여기 코 박고 있다 보면 진짜 코로나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인식을 못할 만큼 하나 빠질 수 있는 거리를 잡았다는 것이 아하.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나마 그렇네요. 마음 붙일 곳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는 요즘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공포적인 마음이 가득한 거는 처음인데요. 특히나 저희 집 부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근처에요? 네, 제가 시장 가고 도서관 가고 산책 갔던 그곳 앞부분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어느 날은 하얗게 영화에서 입고 나오시는 그 방역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그것을 꼼꼼하게 소독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거를 보고는 제가 더 조심하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또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렇죠. 개강이 늦어졌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너 밖에 나가지 마라.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마스크 꼭 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제가 엄마 앞으로 들어오겠어요 하면서 개강 때까지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온 가족이 지금 조심조심하고 불안불안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게 또 다 힘드니까 이렇게 이 힘들다는 말씀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애들 개학이 3주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방학하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둘째가 고3인데 사실 불안하니까 학원에도 못 보내고 아이고. 예. 그 뭐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이게 참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요. 그러네요. 특히 뭐 여름방학에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방학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 큰애가 집에 있고 친구들이 다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밥하기가 밥해야지, 사실은 밥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도 잘 못하는데 한 두세 달 동안에 지금 요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요즘 이 레시피 보면은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식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은 같이 이제 전화 통화로 같이 뭐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밥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저희도 예. 냉장고가 진짜. 다 비었어요. 냉파잖아요, 몇 지금. 년 전 거 다 꺼내서 지금 먹고 있는 그러니까. 중이에요. 그 오죽하면 냉장고 파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21살이라 이제 군대에 가려고 3월 달에 네. 예, 했는데 연기했어요. 그래요. 예, 이제 군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연기됐고 그 친구들도 군대 가는 친구들도 뭐 휴가 외박 이게 다 안 된대요. 외출도 안 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깥에 뭐 쓰레기라도 버리려고 하면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고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 우리 식구가 5명이라 이 마스크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 네. 마스크로 진짜로 막 헤어 드라이기로 막 해가지고 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쓰고 아이고. 그래요. 이게 헤어 드라이기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몰래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어느 자연광에 건물에 잠깐 갔었는데 그 건물은 아예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을 금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동용을 써요. 아, 아동용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 사둔 거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찾아가지고 아동용을 그냥 썼는데 뭐 얼추 가릴 건 가릴 수가 있는데 1시간만 하고 있으면 귀가 땡겨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은 뭐 저기 뭐 남자친구가 뭐 인기 있으려면 좀 마스크 좀 입고 이러면 남자친구가 인기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 우스갯소리로. 제일 마음씨 좋은 사람이 마스크 나눠주는 친구라고 할 정도가 그 됐으니까요. 정도지요. 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신인 가수가 나왔습니다. 한희재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요즘 이런저런 방송이나 행사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네, 좀 강제로 방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이래저래 트로트 마음이 프로그램에서 무거우신. 너무 인기 끌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요. 요즘 굉장히 굉장히 막 바쁠 때죠. 여기저기 바쁠 때인데. 대목이 네. 저는 트로트 그 가수들 나온 것 중에서 한희재 씨가 최고였어요. 아, 정말. 1인 2역. 어우,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행사들이 안전을 위해서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네,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아니 지금 가장 바쁠 친구거든요. 네. 오늘 나오신 김에 잠시 후에 노래라도 한 곡 좀 네, 들려주고 알겠습니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실 뭐 윤택 선생님 지금 들으셨지만 다들 이렇게 힘들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더 그러네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 또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영향이 있었는가라고 네.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에 1위가 뭐냐면 네. 친목활동 빈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위는 위생관리가 달라졌다. 우리 이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3위는 생필품 구입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전화로 주문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4위는 근무 패턴이 바뀌었다는 게 재택근무로 이제 바뀌어가고요. 특히 이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50대 중년 여성분들은 모임, 친목 활동을 못하는 게 취소되고 연기되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이 일상의 변화에서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괴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저희도 집에서 괴로워요. 맨날 붙어 있으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아유, 그런 경우 정말. 많다고 많이 하시는 하더라고요. 거죠. 네, 또 아니, 중요한 거는 네. 운동도 그러니까. 마음껏 못 하시잖아요. 사실 예. 개개인의 인생에서 여러 인생사를 거치면서 일상이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 국민의 일상이 함께 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신 박사님.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늘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죠. 그걸 항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변화는 전부 스트레스죠. 특히 이제 평소에 좀 예민하고 소심한 분들은 이 건강 염려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조금만 막 이상해도 막 병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염려가 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왜 나이 드신 분들 이사도 안 갈라 그러잖아요. 늘 하던 행동을 해야 마음이 좀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취약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전 국민이 이렇게 불안 레벨이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르신들은 전